미국은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며 가짜라고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로 드러났고 오로지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게 소문이 나면서 다들 한국으로 가자며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천하의 미국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그린이에요. 보스턴 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생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모든 게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과학교사이고 엄마는 환경 컨설턴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빠에게서는 과학적 호기심을, 엄마에게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아이였죠. 부모님이 그만 좀 물어보라고 화까지 내실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가 마치 동화 속 성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기숙사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다가 한숨을 쉬고 있었죠. 날씨 때문에 빨래를 말리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숙사 건물 전체에 건조기가 딱 2대 있는데 그마저도 한 대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걱정 없었을 텐데.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귀여운 안경을 쓴 아시아계 학생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어머, 정말요? 왜요? 그렇게 만난 친구가 지수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지수는 웃으면서 자기 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기숙사 세탁실이었는데 세련된 디자인의 건조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최신 건조기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전혀 걱정이 없죠. 우와,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다 한국 기술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지수는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옷감 종류에 따라 알아서 건조 방식이 달라지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기 효율도 좋다니 환경공학도로서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지수가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스타일러라고 하는 건데 옷장 같이 생겼죠? 옷을 걸어두면 알아서 먼지도 털고 살균도 하고 주름도 펴주는 거예요. 엔, 옷장이 그런 것도 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빨래를 하고 건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옷장이 그런 일까지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수는 킥킥 웃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특히 겨울 코트나 정장 같은 옷들은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맡기기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걸 쓰면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에요. 영상 속에는 양복이 걸려있는 옷장에서 미세한 진동과 스팀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재의 기술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기술 같았죠. 우와,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미국에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죠? 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글쎄요, 저도 미국에 와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한국은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빨리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우리 환경공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어요.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배웠거든요. 지수야,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이런 기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관련 자료 같은 거 있어?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한국의 가전기술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전부 검색해봤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검색하면서 알게 된 건데 스타일러처럼 옷을 관리해주는 가전제품이 한국에서 처음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아예 만들어낸 거잖아요. 더 찾아보니까 한국의 다른 가전제품들도 비슷한 혁신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티븐 잡스가 말한 진정한 혁신이었죠. 다음 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 생각이 나서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환경공학 수업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 자꾸 한국의 건조기 기술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브라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가전제품 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에너지 효율 면에서요. 교수님은 의외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밀리,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네. 사실 최근 학회에서도 아시아의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나? 저는 지수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건조기의 에너지 절약 기술부터 스타일러의 혁신적인 컨셉까지요. 교수님은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흥미롭군. 에밀리, 여기서 좋은 연구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혁신이 어떻게 환경 문제 해결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관심사가 실제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죠. 그날 저녁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가벼웠어요. 지수를 다시 만나서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세탁실에서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지수야, 내가 보여준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있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지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노트북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더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환경 문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어떻게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요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어쩌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환경공학을 선택한 이유, 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성격, 그리고 지수와의 우연한 만남까지. 이 모든 게 저를 어떤 특별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책상 위에는 관련 자료들이 가득해요. 한국의 혁신적인 가전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이제 저는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한 연구 주제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곧장 브라운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믿고 따르던 멘토셨죠. 교수님, 제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 목소리는 한층 업이 됐죠. 브라운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밀리, 내가 찾은 이 기술이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시 우리 학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정용 기기들의 에너지 효율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도 무척 흥미로워 하셨어요. 환경 컨설턴트로서 엄마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에 항상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이건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는데? 엄마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지수는 제가 연구에 관심을 보이자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의 친구들과 화상통화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기도 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한국 생활 문화의 변화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추가로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건조기는 옷감의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건조 방식을 찾아내는데 이게 단순한 센서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더라고요. 수천 가지 옷감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건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더 신기했어요. 옷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거잖아요. 고온의 스팀으로 세균을 제거하고 미세한 진동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적절한 온도로 주름을 펴주는 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우리 학과 동기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한 친구 사라가 제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했죠. 에밀리,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 우리가 늘 서구의 기술만 연구했는데 아시아의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연구실에서 실험도 많이 했어요. 기존 건조기와 한국식 히트펌프 건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양의 빨래를 건조할 때 에너지 사용량이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지수는 제가 이렇게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가지자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수님과도 연결해줬는데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미국 학생이 우리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정말 반갑네요. 교수님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됐어요. SNS에 제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정말 뜻밖의 관심도 받게 됐는데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Z세대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거 정말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겠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런 기술 혁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였어요. 한국은 좁은 주거 공간과 고물가로 인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들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이 된 거죠. 저는 이대로 자료만 찾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기숙사에서도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 세탁실 한켠에 미래형 세탁존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건조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도 한번 사용해 보고는 완전히 팬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학교 교환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이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각자 자기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혁신을 도입할 수 있을지 토론하기도 했죠. 제 연구는 점점 더 발전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면을 넘어서 이런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죠. 예를 들어 효율적인 가전제품의 보급이 어떻게 도시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요. 아빠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제가 너무 특이한 주제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는 제일 든든한 응원자가 되셨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집에 가면 관련 뉴스나 한국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연구 그룹 미팅을 가졌어요. 피자를 시켜놓고 늦은 밤까지 토론하곤 했죠. 환경공학, 기계공학, 심지어 사회학과 학생들까지 모여서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어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서 더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큰 꿈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큰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한 거죠.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도전해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압도됐어요. 전자동화된 시스템, 깔끔한 동선, 최첨단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에밀리,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마음껏 연구하세요.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특히 민지는 제 연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됐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 통역도 해주고 전문 용어들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덕분에 제가 찾던 자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삼성과 LG의 연구소 방문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이어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미래형 가전제품 개발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연구원님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창업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죠. 거기서 만난 창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더 꿈을 키우게 됐어요. 주말에는 민지가 자주 이것저것 구경시켜줬어요. 특히 스마트홈 쇼룸 투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모든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AI가 집안의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민지의 할머니 댁에도 초대받았어요.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서도 최신 건조기와 스타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도 새로운 기술을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에요. 민지의 설명처럼 첨단 기술이 전 세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죠. 연구 과정에서 재미있는 발견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나 재활용 가능성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천하의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김 교수님 덕분에 국제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가전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죠.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한 투자자분이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당신의 비전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고 싶은데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죠.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특허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을 개발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환경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죠. 미국 학생이 바라본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교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밀리, 당신은 이제 두 나라의 가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화적 교류야말로 진정한 기술 혁신의 시작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제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기술과 철학을 미국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곧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부생의 연구가 아닌 실제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거든요. 브라운 교수님께서도 저의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에밀리, 내가 배운 걸 현실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교수님의 조언대로 저는 예일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죠. 공학도들 사이에서 환경공학도인 제가 무슨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특히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실리콘밸리의 VC 대표님은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 게다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 당신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네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꿈꾸던 게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초기 투자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기업들과 접촉하는 거였어요. 지수와 민지가 많이 도와줬죠. 특히 한국의 대형 가전 기업들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성과였어요. 우리의 현지화 전략과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이 만나니 시너지가 굉장했죠.
우리 팀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지금은 환경공학 전공한 세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이크,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제시카가 합류했어요.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인 친구들이에요. 특히 세라는 엄마의 제자였던 친구인데 우리의 비전을 듣고 바로 합류하겠다고 했죠. 첫 번째 도전은 시범주택을 만드는 거였어요. 보스턴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을 개조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 가정에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 시공비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스마트홈 기능도 대폭 강화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우리만의 자랑이에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시범 주택이 완성되고 첫 오픈하우스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행히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죠. 지역 신문에도 우리 프로젝트가 소개됐어요. 전통의 지혜로 미래 주거 환경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대형 IT 기업은 자사의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라 걱정됐지만 한국 파트너사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최근에는 빌 게이츠 재단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도 선정됐어요. 우리의 기술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후위기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가끔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호기심 많은 환경공학도였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CEO가 되어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첫 마음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말이에요. 우리 팀원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때로는 열띤 토론도 하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면접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단순히 취직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답을 찾게 되죠. 우리의 첫 시범 주택에 사는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매일매일 확신하게 돼요.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매달 화상으로 기술 미팅을 하고 분기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논의해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제는 한국 파트너들도 우리가 개발한 현지화 솔루션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된 거죠. 앞으로의 계획도 이미 세워두었어요. 다음 달이면 캘리포니아에 우리의 첫 스마트홈 단지 공사가 시작돼요. 전체 주택에 우리의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기숙사 세탁실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이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해요. 지수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만날 때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